모두 함께 외쳐봐요 성토의 전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요즘 장이 정상적인 장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잘들 매매하고 계시는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들의 급등락 때문에 이게 인물주냐 아니면 정책주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정신이 없고, 또 대외적으로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막 다 사이드카 걸리고 막 이럴 정도로 급등락이 심한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 정치 테마주들을 매매하든 매매하지 않든 그걸 좀 쭉 정리를 좀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놔야지 그거를 피하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인물 관련으로 오르는구나라는 재료 정도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피하든지 아니면은 거기 올라타든지,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 성향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이고, 원래 그래도 이제 대선 시즌에 앞서서 원래 정상적인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좀 미리미리 이제 매집을 해놓고 오랫동안 가져가는 전략도 유효한데요.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대선이 준비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손들도 이제 충분히 매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올리거나 뭐 급하게 밑으로 떨궈서 밑에서 매집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작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갈팡질팡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저평가 종목들을 조금 모아서 어, 좀 느긋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가치 투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색식 만들기 요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식을 만드는 부분은 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어떤 식으로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제 제가 항상 검색식 만들 때 그 최초 쓰는 요 5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상장 폐지가 혹시 될지 모르니 그 상장 폐지 요건에 맞춰서 가지고 가는 이제 최소한의 그 검색 조건들인데요. 근데 이제 요건 최소한이고, 이번에 저희가 봐볼 것은 좀 기본적인 분석들에 좀 충실하게 좀 해보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작을 처음에 했었는데 조건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조건을 넣는 개수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없앤 것도 있고 놔둔 것도 있고, 이렇게 2가지 조건을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조건식은 그래도 요 상장 폐지 요 방지 검색 조건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 이제 추가를 하게 됐고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크게 조건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에서는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요 조건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15개. 영보화학, 콤텍 시스템. 여기 보면은 요 차트는 재무 차트죠. 재무 차트
0604고요. 여기에 재무 차트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또 영상 예전에 올린 게 있으니까 요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눈에 지금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부채 비율, 자본 총계, 매출액 이런 증가하는 추이를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이제 자본이 늘고 있는 추세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지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 주가랑 요거랑은 사실 이제 스케일이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만 좀 비교하는 차원에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에코캡 일단 종목 먼저 한번 싹 훑어볼게요. 이루온, 한일시멘트, 현대 HT.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위주로만 좀 하긴 했지만 기술적인 분석도 조금 넣긴 넣었거든요. 이제 그거 최소한으로 기술적인 분석은 도저히 안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분석 두 가지 넣은 거가 뭐였냐면 기간 내 거래량 비율에서 5봉 이내에서 전봉 거래량 대비 200% 이상, 그리고 이제 22평보다 52평이 위로 위쪽에 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이거는 지수 이동평균선 기준이고, 요거 딱 두 가지만 일단은 최소한 것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 지표를 넣었고요. 요거를 만약에 뺀다, 요거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뺀다고 하면 전부 다 이제 EPS 증가율, ROE 10% 이상, PBR 1배 이하, PER 10배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펀더멘탈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로 해서 검색을 하면 종목이 이렇게 4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기준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뭐 GRT, 뭐 영보화학, 체시스, 뭐 이런 콤텍 시스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저는 거래량, 그러니까 요 아무리 기본적 분석이 좋더라도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고 막 이런 종목을 지금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이 만약에 삼성전자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 지금 장이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이런 큰 손들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 꼬꾸라지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저가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그렇게 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 뚫고 내려가는 거는 지금 살만한 타이밍은 아니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제 적립식으로 나는 그럼 뭐 매일 몇 주씩 살 거야, 아니면은 매주 몇 주씩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그런 적립식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이제 그럼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 뚫고 내려가고 있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요 펀더멘탈이 탄탄한 회사가 그러고 있다면 결국은 자기의 가치로 이제 주가가 맞게끔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가질 때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요 두 개를 체크를 하고 종목들 다시 보면요. 종목 보기 전에 요 조건들부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EV, 그 다음에 EBITDA, 이거를 5배 이하로 요걸 한 건데, EV는 뭐냐면 그 엔터프라이즈의 그 밸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에비타로 나눈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 대비 에비타가 어느 정도 나오냐. 그래서 에비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주들 많이 볼 때 이제 확인을 해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EV 나누기 EBITDA 요걸로 왜 저평가주들을 살펴보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정의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에비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비타는 좀 쉽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진짜 얻는 그 기업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닝은 어닝인데 이런 이자나 세금이나 뭐 법인세나 뭐 이런 감가상각이나 무형자산 상각 이런 것들을 차감하기 이전 before의 이전 어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전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게 저평가 주식을 발굴할 때 활용되는 이유를 보면 이제 EV는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러니까 결국은 시가총액이 되는 거고요. 시가총액을 어닝으로 이제 나눈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창출 능력 대비 저평가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요거가 보통 이제 배수를 5배 이상이 되면 이제 그러면 이 엔터프라이즈의 그 가치가 사실 뭐 저평가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R보다 이게 조금 더 PER의 한계가 좀 있는데 그거를 보완한 지표다. 그래서 EV 나누기 EBITDA 지표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 주의할 점으로 요거 배수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저평가된 건 아니다. 다른 것도 같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비타를 최근 결산 5배 이하로 했고요. PER은 10배 이하로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PER이 이제 테슬라 나오고 난 다음부터 약간 개념이 좀 바뀌어서 PER이 과연 이제 미래 가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되냐. 현재의 그 어닝은 조금 작더라도 미래 어닝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10배 이하 정도로. 이것도 사실 종목 군에 따라서 종목 평균 퍼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 기준으로 좀 잡는 게 좋기는 한데 일단은 그런 그 검색식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PBR 같은 경우도 이거를 회사가 망해가지고 다 매각을 했을 때 그럴 때도 이 가치가 이제 1배 이하가 나오면 이제 그걸 지금 내 주식 가치가 이거를 다 처분했을 때보다도 더 낮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배 이하면 적어도 이게 상장 폐지가 되고 아니면 이 회사가 완전 다 매각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PBR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 상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OE, 뭐 EPS 증가율, 뭐 최근 결산율 이제 증가율 0% 이상이란 EPS가 결국 올라가고는 있다. 이제 어닝 퍼 쉐어 이제 올라가고는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잡아본 조건식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이 나왔고 이제 종목들을 한 번씩 쭉 봐보시면서 거래량 기준으로 한번 최근 일단 요런 재무 차트는 다 좋은 종목들이 나온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 총계나 매출액만 보면 다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콤텍 시스템이 근데 좀 증백 종목이긴 한데 콤텍 시스템도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살짝 이제 고개를 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추세가 좀 바뀌는 느낌은 들죠. 그래서 충분히 저평가됐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제 그럴 때 저는 거래량이나 이런 게 바닥에서 좀 터졌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는 편인데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분석을 오늘은 좀 집중하진 않을 거라서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딥 리서치로 한번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딥 리서치로 저평가 주식을 발굴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해라. 이랬더니 또 이렇게 많이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다큐멘터리 익스포트 해가지고 제가 뭐 전달을 좀 어떻게 구독자님들한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영상을 통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평가 주식 발굴 전략,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되게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소스들을, 이만큼 소스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딥 리서치라고 하는 요거는 정말 이제 LLM의 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딥 리서치는 한 번씩 사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도 좋고, 이제 챗 GPT도 이제 딥 리서치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시너지,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펀더멘탈 아날리시스와 이제 테크니컬 아날리시스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고 둘 다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쭉 경제, 산업, 기업의 요인들, 그래서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렇게 해서 탑다운부터 바텀업까지 전체적인 핵심 분석 영역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 손익계산서, 뭐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이런 데서 나온 이제 각종 PER, PBR, ROE, 뭐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었던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된다. 그다음에 정성적인 것도 필요하다. 수취하기 어렵다. 이거는 경영진의 능력과 평판, 브랜드 가치, 특허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요런 지표만 딱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데 싶으면은 이제 그 회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들을 최대한 확인을 해보면서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은 차트나 거래량, 이동평균선, 각종 보조 지표 등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 ROE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ROE가 높을수록 주주 대비 이익 창출이 뛰어나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릴 이제 이 검색식 이전에 일단은 내가 조건에서 아까 전에 봤을 때 ROE는 핵심 수익성 지표다 라고 했으면 ROE를 여기서 검색을 해 보시는 거예요. ROE. 그러면 ROE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 결산이다, 최근 분기다, 3년 평균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식을 새로 작성한다 하고 요 ROE를 딱 두고 3년 평균 상위 10개, 뭐 예를 들어 이래 버렸다. 요 하나, 조건 하나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10개인데 5종목밖에 안 나온 이유는 여기 대상 안에 뭐 이런 것들 제외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근데 어쨌든 상위 10개는 5개가 나왔네요. 요 3년 평균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종목이 또 검색되는 거는 좀 이상하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들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보는 거는 이제 좋지 않죠. 왜냐면은 ROE나 이런 것들 3년 평균을 보는 건데, 최근 결산으로 봐볼까요? 최근 결산으로 3년 평균을 보는데 상장한 지 3년이 안 되는 종목들이 많다면 이제 신뢰할 수가 없겠죠. 일정 실업. 그러니까 ROE 상위 10개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좀 변별력이 좋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0% 이상이다 이러면은 상당히
그 ROE가 높은 회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동 홀딩스가 높다. 태원물산도 이게 갑자기 확 자본이 올라갔네요. 일정실업 이거 아까 나왔던 거고 한샘 태양건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조금 안 나오죠. 이렇게 한두 가지의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 이 회사가 펀더멘탈이 탄탄한 회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나는 에비타 마진율 이게 뭐 10% 이상 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은 종목이 줄었죠. 조건들이 들어가니까.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근데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미 선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이제 이 시점에서 매매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VT, 전진 바이오팜, 제닉도 ROE랑 최근 결산 에비타가 좋군요. 제닉도 최근에 엄청나게 오른 그 마스크팩 관련주죠. 지월, GML 이거는 거래 정지가 계속 돼 있었다가 이제 막 다시 거래가 재개된 종목이네요. 근데 뭔가 이제 증백이면서 이렇게 쭉 회사가 안 좋아져서 거래 정지가 됐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그게 풀린 이제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크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떤 회사인지 한번 좀 알아볼까요? 잠깐. 그럼 챗GPT한테 제가 전에 만들어 놨었던 주식 비서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1월 GML 회사에 대해서 분석해줘. 요 정도만 해줘도 제가 전에 알려드렸었던 이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요런 분석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을 해라. 그래서 시나리오까지 스텝 바이 스텝 이런 것들을 쭉 알려줘라 라고 하는 거는 이미 프롬프트를 세이브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1월 GML 요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심플하게 쳐도 이 회사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제 분석을 하겠죠. 1월 GML 저는 처음 듣는 회사거든요. 증백 종목이네요.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깐 옆으로 빼두고 일단 차트를 잠깐 봐볼게요. 와, 2020년에 거래 정지돼가지고 25년 한 5년의 공백이 있었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이렇게 상장을 했고 다시 상장이 아니고 다시 거래 재개를 했고 거래 재개한 가격이 4,800원 수준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되게 중요한 가격대이고 여기를 거래 재개가 되면 보통 다시 날아가거나 확 또 떨어지거나 이러는데 확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지금 크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뭐 4,000원을 좀 넘어갈 때쯤 되면 조금 해볼만 하지 않겠나. 펀더멘탈이 좀 다시 회복된 회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산업용 기계나 부품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이다. 특별한 뉴스나 이런 건 없고요. 공시된 재무제표가 없어서 실적 분석은 어렵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정보들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슈화 되고 있지는 않고 그런 종목이다. 어쨌든 해서 이 회사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넣으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조건은
맞춰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커스터마이징 해보시라는 의미로 잠깐 요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걸로 넘어가서 ROE가 이렇고 ROA가 이렇고 매출액 영업이익 이렇고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레이시오에서 PER 이런 것도 그렇고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EB 나누기 EBITDA 이것도 설명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것.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려고 할 때 예시 검색 기준이다. 이럴 때는 PER은 15배 이하, 뭐 또는 PBR은 1배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쭉 여기 표시를 된 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조건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장 폐지 방지 조건들을 다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해도 되는 게 그건 최소의 조건들이고 우리는 그거보다 더 강한 조건들을 넣을 거기 때문에 제외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로 할 수 있는 요 검색 개수가 뭐 20개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거의 꽉 찬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했었던 지표 PER이 15배 이하, PBR이 1배 이하, PSR이 1.5배 이하, 뭐 EV 나누기 EBITDA가 10배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을 설명을 했고 그에 마찬가지로 PER이 15배 이하, PBR이 이제 1배 이하, PSR이 1.5배 이하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기 있는 조건들을 넣어봤습니다. 근데 요것들은 이제 가치평가 필터로 묶어서 A, B, C, D 요거를 이제 오어 조건으로 묶었고요. 요게 오어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AND로 바뀌고 또 클릭하면 이제 이게 AND랑 오어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 X 괄호 모양을 하면은 이제 괄호가 없어지고요. 요 괄호를 누르면 이렇게 괄호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오어 조건, 오어니까 넷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이걸 다 엔드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거면 종목 숫자가 적어지겠죠. 하지만 대단히 좋은 강력한 이제 그런 종목은 나올 수 있겠지만 종목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이따가 검색된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 조금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나 한번 봐볼게요. 그다음에 성장성 관련해서는 최근 연간 매출액 증가율 YOY, Year on Year, 작년 대비 같은 동기 대비 10% 이상 올라간 것, 연간 매출액이.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 그래서 최근 분기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10%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잡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15% 이상, 영업이익 증가율은 15% 이상. 또 뭐 매출액 증가율도 이거는 최근 분기 매출액은 5%. 이거는 그래서 최근 분기 실적에 전 분기 대비 5% 이상 올랐냐. 이런 것들은 성장성으로 이제 필터를 묶었고요. 성장성으로 이렇게 묶어서 오어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ROE, 매출액, 그 다음에 3년 평균 ROE 요 조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HI, J까지 수익성 필터고요. 그 다음은 재무 안정성, 부채 비율, 뭐 유동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이렇게 해서 KLM 요것도 5어로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N부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넣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AND 조건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주가 이동 평균이
이제 5이평이 22평보다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추세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과 거래량이 20봉 이내에서,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전봉 거래량 대비 500% 이상, 한 달 이내에 한번 매집봉이 있었던 1회 이상, 그리고 5봉 이내, 일주일 이내에 전봉 거래량 대비 2배 이상인 것들, 요 거래량 조건들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격도가 250선은 저는 이제 1년 평균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년 평균선 근처에 있고 1년 평균선보다 너무 올라간 종목은 빼자. 1년 평균선보다 한 10% 이하까지 한번 검색되게 하면은 위치가 괜찮을 것 같다. 그다음에 평균 거래량이 최소 이제 10만 주 이상은 되는 종목이면 좋겠다. 100만 주로 할 수도 있고, 뭐 1000만 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종목들의 어떤 종목들이 검색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르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10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량 기준으로 소팅을 해서 협진이라 상한가를 갔었네요. 이게 갑자기 이것도 증백인데 상한가 갔다는 얘기는 왠지 또 정치 테마랑 엮인 것 같은데, 협진에 대해서 찾아보면 상지건설이 이재명 테마로 상지건설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요. 상지건설의 지분이 10몇 프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험 상태고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이것은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게 제일 표현이 잘 되겠네요. 와, 이렇게 올라간 상지건설 아주 위험한 상태고요. 이게 다 계속 상한가거든요. 계속 상한가. 제가 지금 로그 차트로 봐가지고 이게 크게 보이질 않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이제 한번 쑥 빠진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고 있으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의 종목입니다. 진짜 위험한 종목이고, 그런데 이 종목의 10% 이상 지분율을 협진해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지건설의 그래서 팔고 나온 사람들 이쪽에 와서 이걸 상한가를 보낸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그럼 제외한다. 우리는 건들기 위험하다. 크리스탈 신소재. 이것도 최근에 조금 하나, 둘, 일주일 넘게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흐름이 조금 좋은 상태인데, 이것도 뭐 무역 전쟁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그 분쟁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수급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미래 ING, 한글과 컴퓨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좀 이게 옛날에 한컴이 아니고 완전히 체질 개선이 된 회사다. 이제 뭔가 지금 다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 국내 정부랑 군인들이랑 전부 다 이제 그 한컴을 쓰기 때문에 다 HWP 아직도 쓰고 있는 곳은 그런 곳이거든요. 정부 기관들 같은데. 근데 그런 데서 구독 경제로 지금 이 모든 이 워드나 이런 쪽이 바뀌면서 철밥통이 생긴 거죠.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철밥통이 생겼고, 근데 계속해서 신사업들을 도전하고 있고, AI부터 VR 그다음에 고고도 지도, 정밀 지도, 뭐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 뭐 이런 쪽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재난 관련된 또 이런 쪽도 하고 있고, 한컴 라이프케어나 이런 데서 되게 다각도로 사업을 확장하는 한컴 그룹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 오너들도 이제 제너레이션이 바뀌었고, 그래서 계속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좀 꾸준히
잠깐 꺾였는데 다시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빛소프트 증백 종목들이 그래도 꽤 검색이 많이 되네요. 한빛소프트는 이제 게임으로 지금 크게 이렇다 할 히트작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매출도 이렇게 급감을 했고, 그렇지만 급감을 했으나 작년에는 조금 개선이 됐네요. 개선이 되면서 이 바닥권을 좀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했었던 상태입니다. 한빛소프트, WSI, 문배철강, 이루온 같은 경우는 자본이랑 매출이 쭉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꾸준히 빠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잘 봐야겠죠. 이루온 같은 경우도 이제 1600원 부근인데 여기를 좀 돌파할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관측을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불기둥이 한번 떴고요. 불기둥 이후에 한번 살짝 빠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윗꼬리가 또 한번 나왔었네요. 포시에스, 아이퀘스트. 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기술적 분석 종목들을 이 조건들을 싹 빼고 이런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 266개 종목이 나오죠. 여기서 5어 돼 있는 거를 다 엔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되게 강력한 펀더멘탈이 훌륭한 이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겠나. 4개의 종목이 나오네요. 근데 거래량이 다 많지는 않습니다. 대원산업, MSC, SNF테크, 세아제강 뭐 이렇게 있는데요. 세아제강이 지금 조금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한번 확 올라왔다가 살짝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황금 다이아몬드 뜨면서 이게 백두 1년 기준선인데요. 까만 게 여기에 지지를 하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제 싶고요. 철강 관련된 게 또 관세 관련해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뉴스랑 이런 걸 잘 챙겨 봐야겠네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SNS 테크 요거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분석을 요청을 해볼까요? OLED 관련 장비 회사고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좀 탄탄한 중소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부터 수주 증가 기대감이 있고 영업이익률이 15% 이내다. 코로나 때 좀 안 좋았으나 아직 하락했던 이익률이 다시 회복하고 있다. 중국 BOE향 대규모 수주,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투자 확대, 연매출 1000억 돌파,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 네, 요런 정도의 펀더멘탈 아날리시스를 봤고요. 이렇게 뭐 그 하락하다가 이제 좀 지지를 하고 좀 다시 좀 올라가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좀 심하게 계속해서 빠졌었는데 이제 2023년에 389억을 하던 게 24년에 885억으로
이제 한 500억 정도를 많이 올라간 상태네요. 그런데 이제 주가 관점에서는 이 날짜가 24년 7월에 조금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 1월에 바닥을 좀 찍었고요. 다시 이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태다. 이 추세를 이제 깨고 요거는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 화살표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상승 다이버전스 화살표 나오고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가다가 그 자리를 지금 살짝 깨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지금 거래량이 크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를 뚫어 올려줄 때쯤 이때 가격이 한 1,500원 수준인데요. 1,500원을 돌파할 때쯤 거래량이 터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펀더멘탈, 이 좋은 회사 관점에서 FNS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 모아가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최고 바닥은 이미 깨진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8,000원인데 적어도 여기는 손절선으로 잡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SC도 이렇게 쭉 자본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회사고요. 아까 본 FNS 테크보다는 좀 자본이 좀 많은 회사고요. 2배 정도 되네요. 여기도 지금 거래량이 지금 이 종목들의 지금 단점들이 거래량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수급이 좀 말라 있는 상태인데 요럴 때는 이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수급이 한번 터지는 거래량이 나올 때쯤부터 관심 가지셔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들은 어쨌든 우리가 계속 모아가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고요.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미리 선점하고 있는 게 또 이제 그런 모아가는 재미와 이제 이런 것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MSC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뭐 MSC는 지금 주가가 완전히 뭐 바닥권에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살짝 또 깨고 다시 올랐는데요. 이 추세선은 꼭 지켜야지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중요한 라인을 5,400원 정도로 잡으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가능하면 요 라인에 맞춰서 올 때마다 매수를 하고, 상단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이런 관점으로 좀 이끌고 가봐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이제 대원산업도 진짜 꾸준하게 이제 자본이 늘고 있고 매출도 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번 엄청 갭 상승을 한번 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보통 이렇게 해서 확 오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없으면 이렇게 쭉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게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습니다. 거래량이 한번 빵 터지면서 갭 띄우고 크게 올랐고 여기를 잘 버티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거를 이렇게 추세를 놓고 보면 지금 요거를 월요일 날 뚫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 눌릴 것이냐 관점인데, 눌린다고 했을 때 6,800원, 900원 이 정도 부근
부터 이제 조금 피라미딩으로 해봐도 좋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요. 대원 산업도 우리 비서한테 확인을 해볼까요? 자동차 시트 전문 기업이다.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GM, 뭐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장에는 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대원 산업 한 5천억 정도의 자본 총계를 가지고 있는데 매출이 9천억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면 아주 훌륭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백 종목이라는 거는 조금 또 좀 특이하긴 하네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거의 12,000원 정도가 역사적 신고가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좀 크게 기간을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는 이제 깨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가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한 사유는 뭔가 좀 궁금하네요. 대원산업이 3월 7일. 그러면 대원산업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해볼까요? 시장의 기대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다.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랬다고 하는 거는 혹시 또 정치 관련된 뭐가 엮였나? 이제 뭐 그런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나 보네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이걸 잘 유지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1파동이 나왔고 2파 눌린 다음에 3파동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잘 체크해 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요 조건들에서 이런 것들을 엔드, 오어 이런 걸 또 바꿔보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조금 해 가면서 이 검색식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요 기술적 분석들은 다 넣고 나면 요렇게 10종목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중에서 뭐는 빼고 뭐는 엔드로 바꾸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좀 조합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종목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오랜만에 다시 가치 투자를 위한 조건들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급등락이 반복되는 이제 테마 장세에 내가 이 테마를 파타기를 잘 해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펀더멘탈이 좋은 좀 안정적인 종목들 중에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모아가 보겠다. 지금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에는 나는 투자할 수가 없다. 지금 회사 다니고 있으면서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 이런 분들은 이런 가치 투자 검색식들을 기준으로 좋은 종목들을 좀 뽑고 천천히 어떤 회사인지 공부해 가면서 홈페이지도 가고 뭐 주담이랑 전화 통화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정보들도 좀 리서치를 해 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